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통로인 혈관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체 기관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면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검사가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부분이 있는지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위해 금식하는 동안에는 물이나 음료수도 마시면 안 됩니다. 오전 검사, 오후 검사 모두 평소 복용 중인 약물 복용이 가능하나 오전 검사의 경우 당뇨약 복용과 인슐린 투약은 중단해야 합니다. 외래 또는 병동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보호자 부재 시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조영제 부작용에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손톱에 매니큐어 젤레일은 모두 제거하고 콘택트 렌즈, 반지, 목걸이, 속옷, 틀니 등은 모두 착용하지 않고 환희만 입고 대기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먼저 손목이나 대퇴부에 혈관이 있는 부위를 부분 마취하고 피부 2에서 3mm 절개 후 카테터를 심장 입구의 관상동맥에 삽입합니다. 삽입 후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관상동맥 혈관의 협착 및 폐쇄를 확인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소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만약 좁아졌거나 막혀있는 문제 혈관을 찾은 경우 즉시 관상동맥 중재술을 진행합니다. 먼저 풍선과 결합된 스텐트를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위에 위치시킵니다. 그런 다음 풍선을 부풀려 스텐트가 확장되면서 좁아진 부위를 넓혀줍니다. 풍선은 몸 밖으로 나오고 스텐트는 영구적으로 남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조영술의 검사 결과에 따라 혈관의 치료 방향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병변의 위치나 양상에 따라 시술을 위한 철선이 통과가 안 되기도 하며 성공적으로 시술을 마친 뒤에도 일부 환자의 개개인의 혈관 특성으로 인해서 협착이나 완전 폐쇄 등의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인자가 없고 시술 후에 담당 전문의의 지시대로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시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혈관 조영 CT 등의 방법에 대처할 수 있고 특성에 따라서 담당 전문의가 추천을 하므로 그 지시에 따르시면 되겠는데요.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조영술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관상동맥 중재술의 선택 가능한 대체 방법으로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습니다. 만약 시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는 만큼 경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시술 후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간혹 시술 부위에 뻐근한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저리거나 참기 힘든 통증 지속 시 담당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끝나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금식이 해제되면 조영제 배출을 위해 1.5리터가량의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손목 혈관으로 검사를 시행했을 경우엔 일단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손목 지혈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칫 손목을 움직여서 지혈대가 헐거워지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한 팔에 힘이 들어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리 혈관 검사를 했을 경우엔 검사만 한 경우 4시간가량 침상 안정을 취합니다. 또한 시술한 다리는 도관 제거 후 완전히 지혈될 때까지 구부리지 않고 화장실 이동은 금해야 합니다. 이때 배뇨, 배변 시 소변기나 위생 패드를 이용하고 침상에 누워서 배뇨, 배변해야 합니다. 이번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사망까지도 발생 가능한 시술로 0.1%, 즉 1000명 중 1명꼴로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혈관 확보 부위의 국소적 질환으로 혈종, 동맥 손상, 혈전, 동정맥류 형상이 있는데 이 질환의 발생 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영제 알러지입니다. 가벼운 발진, 구역, 구토, 신기능 저하 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 내 혈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동맥혈전,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카테터가 삽관된 부위의 혈관 부작용입니다. 대동맥 손상, 판막 손상, 심장 천공 등으로 필요시 응급수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시술 후 흉통이나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 발생 가능합니다. 6번째, 관상동맥 파열 및 심낭압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질병의 발생 시 외과적 수술이나 배액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수술의 실패 및 재협착이 있겠습니다. 이번엔 관상동맥 중재술의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종입니다. 카테터 삽입 부위에 출혈, 혈종이 발생하여 혈류장애, 가성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일 시술받은 다리 또는 팔의 운동 제한과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근경색증, 뇌경색증입니다. 혈관 내 혈전, 스텐트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는 항혈전제의 지속적인 투약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출혈입니다. 시술 또는 시술 후 투여되는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에 의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부전입니다. 조영제의 신독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후 수분을 다량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술의 전반적인 과정과 전후 주의사항,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로 여러분의 심장 건강 지키시기 바라면서 부민수술 노트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